오늘은 참 기가 막히면서도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식 결혼 문제로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노린 악질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최영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63살의 나이로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꼼꼼하고 분석적인 성격의 어머니였죠. 외동딸 지수가 37살까지 결혼을 안 해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세상에 결혼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영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딸 걱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우리 사위가 말이지 하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특히 교회에서 만나는 또래 어머니들이 손자, 손녀 자랑을 할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번에 반에서 1등을 했다네. 우리 손자는 피아노를 정말 잘 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요. 참 대견하네요 라고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지수야, 너 정말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가 눈 감기 전에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영희는 회계법인에서 차장으로 일하는 딸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수는 그때마다 엄마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게 뭐가 이상해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영희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갔어요. 영희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딸의 결혼 문제만큼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수는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왜 좋은 남자를 못 만날까 싶어서 답답했어요. 혹시 자신이 딸을 너무 까다롭게 키운 건 아닌지, 남자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보게 만든 건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그런데 사람 한 명 데리고 갈 거예요. 영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목소리만 들어도 평소와 다른 설렘이 느껴졌어요. 혹시 남자친구? 응, 맞아요. 소개팅 앱에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영희는 급하게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데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갈비찜도 해야 하고 나물도 몇 가지 준비해야 하고 과일도 싱싱한 걸로 골라야 했어요. 마음이 급한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요리를 해왔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떤 남자일까? 직업은 뭘까? 나이는 몇 살일까? 우리 지수한테 잘해줄까? 온갖 상상을 다 해봤습니다. 혹시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너무 철없어 보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저녁 6시쯤 되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었는데 정말 인상이 좋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외모, 깔끔한 정장 차림의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수 씨와 교제하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첫인상부터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 단정한 외모, 그리고 뭔가 교양 있어 보이는 분위기까지. 영희는 속으로 이런 남자라면 하며 기대가 커졌어요. 지수도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연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영희가 물었더니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은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영희는 속으로 의사라니, 이런 좋은 남자를 우리 지수가 만나다니 하며 기뻐했습니다. 의사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서울대 의대라니 정말 엘리트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도연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어머님, 지수 씨한테 들었는데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며 영희의 무릎을 살펴보더니 관절염 초기 증상 같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운동을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손길도 부드럽고 설명도 친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희가 평소 고혈압 때문에 복용하던 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약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좋은 약 처방해 드릴게요라며 정말 친아들 같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희는 감동했어요. 이런 따뜻하고 전문적인 남자를 사위로 두면 얼마나 든든할까 싶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도 도연은 계속 영희를 배려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관절에 좋은 음식이에요. 많이 드세요. 어머님 연세에는 칼슘 보충이 중요한데 이런 건강 보조제를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젓가락질도 예쁘게 하고 밥도 깨끗하게 먹더라고요. 정말 교양 있는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났습니다. 지수도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평소에는 남자 이야기만 나와도 귀찮아하던 지수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영희도 기뻤습니다. 엄마, 도연 오빠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지수가 수줍게 물어보니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좋은 분 같구나. 지수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도연은 집안 분위기도 잘 파악했습니다. 영희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앞으로 자주 안부 여쭐게요라고 말했어요. 또 벽에 걸린 영희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고는 어머님, 정말 미인이셨네요. 지수 씨가 어머님을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군요라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 영희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효자가 될 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돌아간 후 영희와 지수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 오빠는 정말 완벽해요. 공부도 잘했고 지금도 성공했고 성격도 좋고 지수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영희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37살의 늦은 나이에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나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도연은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장미, 백합, 튤립 등 계절마다 다른 꽃을 준비해오는 세심함까지 보였습니다. 지수 씨,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좋아하는 장미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건네는 꽃다발을 받을 때마다 지수는 행복해했어요. 데이트 장소도 항상 고급스러웠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클래식 콘서트장까지. 도연은 지수 씨는 특별한 분이니까 특별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죠라며 항상 최고의 장소를 선택했어요. 지수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남친이 정말 로맨틱해. 어제는 롯데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셨어. 더욱 놀라운 건 도연의 경제력이었어요. 교제 3개월 만에 지수를 제주도 여행에 데려갔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이틀을 머물렀는데 하루에 30만 원이 넘는 스위트룸을 예약했더라고요. 의사라서 돈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지수 씨가 행복하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도연의 이런 말에 지수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영희도 도연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연이 영희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님, 무릎 상태가 어떠세요? 제가 처방해드린 약 드시고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직접 집에 와서 영희의 무릎을 마사지해 주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 연고를 발라드리면 염증이 가라앉을 거예요. 도연이 직접 가져온 연고를 발라주며 무릎을 마사지해 주는 모습을 보면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친아들도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을 텐데 아직 사위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다니. 도연아,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도연은 또한 영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꼼꼼히 체크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혈압약 외에 종합 비타민도 드셔야 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영양 보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값비싼 수입 건강 보조제를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이거 한 박스에 15만 원 하는데 정말 효과 좋아요. 제가 직접 써보고 가져온 거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교제 6개월이 지나자 도연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수 씨, 우리 결혼해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진심이에요? 물론이죠. 어머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일요일에 도연이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머님, 지수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르고 진실해 보였어요. 영희는 당연히 기뻤습니다. 그래, 지수가 행복하면 나도 좋다. 우리 지수 잘 부탁한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도연은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세상에 허례허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에는 화려한 결혼식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검소한 면까지 보여주니 영희는 더욱 만족했어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다 허영심이 강한데 도연은 정말 실속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식장도 호텔이 아닌 조용한 웨딩홀을 선택했어요. 화려한 것보다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하객도 양가 합쳐서 50명 정도만 초대했습니다. 영희는 이런 도연의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허영심 없이 진실한 결혼 생활을 보낼 것 같았거든요. 신혼집 문제도 현실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동산 투자 중이라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긴 한데 지수 씨 명의로 된 아파트가 더 넓고 좋으니까 거기서 살면 어떨까요? 지수가 몇 년 전에 구입한 잠실의 35평 아파트였는데 도연이 굳이 새 집을 구하지 않고 지수 집에서 살자고 제안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지수 씨도 이미 살던 곳이니까 편하실 거예요. 결혼 자금은 대부분 지수가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투자로 현금이 좀 묶여 있지만 제가 의사라서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지금은 지수 씨가 도와주시면 감사하죠라며 미안해했어요. 영희는 오히려 이런 도연이 고마웠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남자답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당일 도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아들이 생겼네요. 앞으로 지수도 잘 돌보고 어머님도 잘 모실게요. 도연의 아버지뻘 되는 친척이 주례를 서주었는데 신랑은 의사로서 사회에 봉사하며 가정을 책임질 훌륭한 남성입니다라고 소개했어요. 피로연에서도 도연은 영희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시면 먼저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하지만 영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딸의 결혼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거든요. 마흔이 다 되어서 하는 결혼이라 걱정했는데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일주일간 다녀왔어요. 도연이 모든 걸 준비했는데 정말 세심했습니다. 어머님께 선물도 사왔어요. 발리에서 유명한 건강차입니다. 돌아와서 영희에게 건네준 선물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신혼여행 가서도 장모를 잊지 않는 사위라니 이런 효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결혼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영희는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지수와 자신의 몸 상태였습니다. 도연이 처방해준 건강보조제를 먹기 시작한 후로 둘 다 자주 몸살을 앓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자꾸 감기 기운이 있으시네. 도연은 영희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처방한 비타민을 꾸준히 드세요.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비타민을 먹으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건강했던 지수가 결혼 후 자주 요즘 너무 피곤해 몸이 무거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연은 신혼 스트레스겠지.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 적응하느라 힘들 거야라며 역시 건강보조제를 권했어요. 이거 먹으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영희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이런 증상들이 너무 정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었어요. 건강보조제를 먹은 후 2, 3일 정도 지나면 꼭 몸살 기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의사니까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학을 아나 도연이가 의사인데 잘못 처방했을 리 없지. 그런데 어느 날 영희가 직접 도연의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평소 궁금했던 도연의 정확한 근무 시간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김도연 선생님 계신가요? 그런데 병원 직원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아, 김도연 선생님은 지금 휴직 중이시라서요. 휴직이요? 언제부터요?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하셨는데 복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6개월 전이면 도연이 지수와 결혼하기 바로 전 시점이었거든요. 그럼 결혼 후 지금까지 도연이 매일 병원에 간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를 간 걸까요? 영희는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수야, 도연이가 요즘도 병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니? 당연하죠. 매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요. 수술도 많고 환자도 많다고 하던데요. 지수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은행에서 30년 일하면서 쌓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도연의 행동 패턴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나가지만 저녁에 돌아올 때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했으면 소독약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말이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도연의 손이었어요. 의사라면 손이 깨끗하고 매니큐어라도 관리를 해야 할 텐데 도연의 손톱은 항상 더러웠어요. 그리고 손에 굳은 살이 있는 게 마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도연아,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영희가 물으면 수술용 장갑을 자주 끼다 보니까 그래요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영희가 가장 의심스러워한 건 도연이 가져오는 약들이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라면 정식 약국에서 조제된 걸 가져와야 하는데 도연이 가져오는 건강보조제들은 모두 포장이 이상했어요. 브랜드도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고 성분표도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도연아, 이 약 어디서 구한 거니?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직 허가 안 난 신약인데 효과가 정말 좋아요. 도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영희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허가 안 난 약을 먹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지수에게 이런 의심을 털어놓으려고 하니 오히려 지수가 화를 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도연 오빠는 의사예요. 전문가가 주는 약을 왜 의심해요? 아니야, 지수야. 엄마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도연 오빠를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신경을 덜 쓴다고 서운해 하시는 거죠? 영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이 자신을 이렇게 오해할 줄 몰랐거든요. 지수야, 엄마가 왜 사위를 질투하겠니? 나는 단지 엄마, 제발 그만해요. 도연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수의 반응이 너무 강하게 나오자 영희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 도연이 영희와 지수에게 주는 건강보조제를 먹은 후의 반응이 너무 일정했어요. 먹고 이틀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몸살이 나고 사흘째부터는 기력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되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싶어서 영희는 몰래 실험을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도연이 준 건강보조제를 먹지 않았더니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흘 동안 먹어봤더니 또 몸살이 났어요.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약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혼자서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말하면 또 자신을 의심할 거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정말 문제가 있는 약이라면 지수와 자신의 건강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을 봐왔던 영희는 혹시 도연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의심이 깊어지던 어느 날 우연히 도연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감기로 며칠 누워있을 때 영희가 대신 은행 업무를 봐주러 갔다가 알게 된 일이었어요. 지수 명의로 고액의 의료보험이 새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지수야, 너 언제 새로 보험에 가입했니? 영희가 물어보니 지수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거요? 도연 오빠가 처리해줬어요. 의사라서 의료보험에 대해 잘 알잖아요.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희가 보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보험금이 무려 3억 원이었는데 수익자가 배우자인 도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고액의 보험을 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도연이가 이 보험 가입할 때 뭐라고 했니? 의사라서 의료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제가 다치거나 하면 치료비가 많이 들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부가 되면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영희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은행에서 일하면서 보험 사기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결혼 직후에 고액 보험을 가입하고 수상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혹시 도연이 그런 목적으로 지수와 결혼한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지수의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대신 지수야, 요즘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니? 도연이가 다 벌어오니? 하고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제가 월급을 받으니까 제가 대부분 내고 있어요. 도연 오빠는 아직 병원에서 정규직이 아니라서 수입이 불안정하대요.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분명히 대형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이라고 했는데 수입이 불안정하다니요.
전문이면 월급이 꽤 괜찮을 텐데 말이죠. 영희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며칠 후 영희는 우연한 기회에 지수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화장실에 가면서 인터넷 뱅킹을 켜놓은 채로 자리를 비운 거였어요. 영희는 잠깐 망설였지만 딸의 안전이 걱정되어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매월 20일에 일정하게 200만 원씩 해외로 송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받는 사람 이름도 생소한 외국 이름이었고 은행도 들어본 적 없는 해외 은행이었어요. 이게 벌써 6개월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 해외 송금은 뭐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지수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거요? 도연 오빠가 해외에서 의료 장비를 수입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다 돌려받을 거예요. 영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의사가 왜 갑자기 의료 장비 수입업을 해야 할까요? 그것도 신혼 초부터 아내 돈으로 말이에요. 도연이한테 직접 물어봐도 될까?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도연 오빠가 기분 나빠할 거예요. 엄마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영희는 답답했어요. 딸이 이렇게 도연을 감싸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은행원으로서의 직감은 이게 분명히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송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것도 고액으로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영희는 혼자서 인터넷으로 도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연이 졸업했다고 한 서울대 의대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동문 명단에서 김도연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을 수도 있지만 나이와 졸업 연도를 맞춰서 찾아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연이 근무한다고 한 강남의 대형 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의료진 소개 페이지에서 정형외과 의사들을 찾아봤는데 역시 김도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휴직 중이라고 해도 의료진 명단에는 남아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영희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도연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지수에게 말하면 또 자신을 의심할 게 뻔했습니다. 지수는 도연을 너무 사랑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영희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연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병원에 간다고 나갈 때 멀리서 따라가 봤더니 지하철역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강남이 아니라 구로구 쪽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궁금해서 며칠 더 관찰해 봤는데 도연의 행선지가 매번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강북으로, 어떤 날은 인천으로, 또 어떤 날은 수원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행동 패턴일까요? 영희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도연이 낡은 승합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의사라면 괜찮은 승용차를 타야 할 텐데 왜 그런 차를 몰고 다닐까요? 그리고 차 뒤에는 뭔가 의료기기 같은 것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영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도연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지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영희의 의심이 점점 구체적인 확신으로 바뀌어 가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네 집에 가 있는데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더니 가방에서 의사 가운과 청진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늘 응급 환자가 있어서 야간 진료를 해야 해요. 집에서 준비하고 나갈게요. 영희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 그 의사 가운이었어요. 새하얀 가운이어야 할 텐데
도연이 입은 건 색깔이 좀 누렇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표도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면 이름표가 있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도연아, 이름표는 어디 있니? 영희가 물어보니 도연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 세탁소에 맡길 때 떨어졌나 봐요. 내일 찾으러 가야죠. 하지만 영희는 이미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어서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더욱 이상한 건 도연이 챙겨가는 의료기기들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주사기와 약병들을 꺼내는데 정식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들 같지 않았어요. 포장도 이상하고 라벨도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도연아, 그 약들은 뭐니? 혈압약이랑 진통제예요. 응급환자가 고혈압 환자라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도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영희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병원에 약이 없어서 집에서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도연이 나간 후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도연이 가짜 의사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과 결혼한 지수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을 봤는데 특히 전문직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의 수법이 정교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영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도연의 정체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먼저 도연이 다닌다고 한 병원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무릎 치료 상담을 받는다는 핑계로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 선생님 진료 예약하고 싶은데요. 접수 데스크에서 말했더니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김도연 선생님이요? 저희 병원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요. 정형외과 김도연 선생님 말이에요. 서울대 출신으로. 정형외과에는 김씨 성을 가진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도연이 거짓말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였으니까요. 그럼 혹시 휴직 중이거나 퇴사한 의사 중에? 아니요. 저희 병원 개원 이후로 김도연이라는 이름의 의사는 근무한 적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집에 돌아온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지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과연 믿어줄까요? 그동안 도연을 의심한다고 화를 냈던 지수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날 저녁 지수가 퇴근하자마자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오늘 도연이 병원에 가봤는데 왜 거기 갔어요? 지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무릎 때문에 진료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 도연이라는 의사가 없대. 뭐라고요? 지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접수처에서 확인해 봤는데 김도연이라는 이름의 의사는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지수야, 도연이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병원을 잘못 간 거 아니에요? 강남에 큰 병원이 몇 개 있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도연이가 말한 그 병원이 맞아. 주소도 확인했어. 그럼 접수처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워낙 의사가 많으니까. 지수는 끝까지 도연을 믿으려 했어요. 영희가 아무리 설명해도 도연 오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마침 도연이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지수 무슨 심각한 이야기 하고 계세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영희는 이제 그 미소가 가짜로 보였어요. 지수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 엄마가 오늘 오빠 병원에 갔다가 오빠가 거기 근무 안 한다는 말을 들었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영희가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금세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말했어요. 아, 그게 제가 지금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그래요. 얼마 전에 인사 발령이 났거든요. 지수한테 말 안 했나? 다른 병원으로요? 네, 분당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어요. 승진도 됐고요. 도연의 대답은 역시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병원을 옮긴 거라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승진했다면서 왜 수입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럼 새로운 병원 이름이 뭐야? 영희가 물어보니 도연이 잠깐 머뭇거리더라고요. 분당, 분당 메디컬 센터예요. 영희는 그 병원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밤 영희는 인터넷으로 분당 메디컬 센터를 검색해 봤는데 그런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분당에 있는 대형 병원들을 다 찾아봐도 그런 이름의 병원은 없었습니다. 도연이 또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영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도연이 가짜 의사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도연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왜 지수와 결혼했을까요? 그리고 지수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려는 걸까요? 영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했어요. 영희가 도연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던 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달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지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우연히 도연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게 되었어요. 지수가 잠깐 마트에 간 사이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도연의 가방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한 거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명함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도현, 이준호, 박성민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신분증이 있었고 각각 다른 병원의 명함들도 함께 있었어요. 심지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의 명함들도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의 명함들까지 가지고 있는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가방 맨 아래쪽에는 작은 약병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라벨을 보니 수면제와 진정제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들이었습니다. 도연이 정말 의사라면 이런 약들을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겠지만 가짜 의사라면 어떻게 구한 걸까요? 영희가 가장 놀란 건 가방 안에서 발견한 수첩이었어요. 그 수첩에는 여러 여자들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거든요. 나이, 직업, 재산 상황, 가족관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지수의 정보도 있었는데 외동딸, 회계법인 차장, 아파트 소유,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의 정보를 보니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30 중반에서 40 초반의 미혼 여성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 중 한 분이 안 계시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조건의 여성들을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것 같았어요. 영희는 급하게 수첩을 원래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지수가 돌아오기 전에 진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뭔가를 벌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수가 마트에서 돌아왔을 때 영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수야, 도연이는 언제 들어와? 오늘 늦는다고 했어요. 응급수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희는 이제 도연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연이 진짜 목적이 뭘까? 지수에게서 뭘 얻으려는 걸까?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첩에 적힌 다른 여자들의 이름 옆에는 O, X, 진행 중 이런 표시들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희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수에게 말하면 또 믿지 않을 게 뻔했고 경찰에 신고하자니 아직 확실한 범죄 증거가 없었어요. 고민 끝에 영희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박민정에게 상담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민정은 종합병원에서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의료계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도연의 정체에 대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영희는 민정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털어놨어요. 민정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상한 거야?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민정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야, 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상해. 특히 여러 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니야. 민정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병원에도 예전에 가짜 의사가 나타난 적이 있었어. 진짜 의사인 척하면서 환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먹었지. 나중에 발각되어서 큰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경찰이 와서 조사할 때 들은 얘기가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데 돈이지 뭐. 의사라는 신분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투자 사기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상대방 재산을 가로채거나 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민정의 말을 듣다가 영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금? 응, 결혼해서 배우자 명의로 고액 보험을 들어놓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는 거야. 의사 신분이니까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도 쉽고. 영희는 지수가 최근에 고액 보험에 가입한 걸 떠올렸어요. 수익자가 도연으로 되어 있던 그 보험 말이에요. 민정아, 그럼 우리 지수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야? 영희야, 농담이 아니야. 만약 정말 그런 사기꾼이라면 지수가 정말 위험할 수 있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 민정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영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수는 도연을 완전히 믿고 있어서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수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민정이 조언해줬지만 영희는 여전히 막막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들기 전에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요즘 몸은 어때? 도연이가 준 건강보조제 계속 먹고 있니? 네,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피곤하고 어지러워요. 지수의 대답을 듣고 영희는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도연이 지수에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희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지수에 대한 상담을 하러 병원의 민정이를 만나러 갔을 때였어요. 병원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봤습니다. 영희야, 저기, 저 사람 봐.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 입구 쪽을 가리켰어요. 영희가 고개를 돌려보니 도연이 하얀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손에는 청진기를 들고 있었고 마치 정말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혹시 저 사람이 지수 남편이야? 민정이 확인하듯 물어봤어요. 응, 맞아. 김도연이야. 왜 그래? 영희가 대답하자 민정이 크게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큰일 났어. 저 사람 작년에 우리 병원에서 가짜 의사로 적발된 사기범이야. 영희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확실해. 내가 직접 봤거든. 작년 가을에 저 사람이 우리 병원에 나타나서 의사인 척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들통났어. 가짜 의사 면허증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고. 민정의 설명에 따르면 도연은 작년에 그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가짜 의사 행세를 했다고 해요. 환자들한테 가짜 처방전을 써주고 돈을 받았어. 그리고 노인분들 상대로 의료 사기도 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때 도망가서 잡지 못했다고 들었어.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도연이 정말 사기꾼이었고 지수가 그런 위험한 사람과 결혼한 거였어요. 민정아, 그럼 지수가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당연히 위험해. 그런 사람이 단순히 돈만 노리고 결혼했을 리가 없어.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민정이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영희야, 지금 당장 지수한테 알려야 해.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고. 하지만 영희는 막막했어요. 민정아, 내가 지수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오히려 나를 의심하고 화만 내. 그럼 내가 직접 증언해 줄게. 내가 목격자니까 지수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민정은 즉시 자신의 동료들을 불러서 도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도연이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 정말 악질이야. 암 환자분들한테 가짜 항암제라고 해서 비타민을 팔았어. 한 병에 100만 원씩 받으면서 한 간호사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수술한다고 해서 수술비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수술 안 하고 도망갔어. 더욱 충격적인 건 도연이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결혼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람 작년에 우리 병원 간호사 한 명이랑도 사귀었거든. 결혼하자고 해서 그 간호사가 전 재산을 털어서 사업자금 준다고 했는데 돈만 받아먹고 사라졌어. 영희는 지수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 간호사는 어떻게 됐어? 완전히 망가졌지. 돈도 다 잃고 정신적 충격도 커서 결국 사직했어.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고 들었어. 민정은 즉시 병원 보안팀에 연락해서 도연의 출입을 막도록 했어요. 혹시 또 환자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해. 그리고 영희에게는 지금 당장 지수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영희와 민정은 급하게 지수의 직장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지수가 아직 퇴근하지 않아서 회계법인 로비에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나타나자 영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수야, 정말 중요한 일이야. 민정이가 도연이에 대해 아는 게 있대. 지수는 처음에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또 도연 오빠 얘기예요? 정말 그만해요. 하지만 민정이 직접 나서서 자세히 설명하자 지수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도연 씨는 작년에 우리 병원에서 가짜 의사로 적발된 사기범입니다. 민정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수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도연 오빠는 정말 의사예요. 지수 씨,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수 씨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민정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정이 병원에서 가져온 도연의 사진과 사기 행각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도연 오빠예요? 네, 확실해요.
그리고 이건 작년에 경찰에 신고된 사기 사건 기록이에요. 지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럼 도연 오빠가 정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거짓말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지수야,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 영희가 딸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조언했어요. 지수 씨, 도연 씨와 대면하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영희도 동의했어요. 지수야, 민정이 말이 맞아. 우리 일단 경찰서부터 가자. 지수가 도연의 정체를 알게 된 그날 밤, 세 사람은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도연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차 안에서 계속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고를 하려는데 담당 형사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김도연이요?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찾고 있던 사람이에요. 전국적으로 수배 중인 연쇄 의료 사기범입니다. 형사의 말에 영희와 지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형사가 보여준 수사 자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도연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7개 도시에서 활동한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가짜 의사 신분으로 수십 명의 환자들을 속였고 결혼 사기로도 여러 여성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어요. 소개팅 앱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형사가 설명하는 내용이 지수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결혼 후에는 아내 명의로 고액 보험을 가입시키고 서서히 독성 물질을 투여해서 독성 물질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당장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신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약물들이에요. 겉보기에는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형사의 설명을 듣고 영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도연이 지수와 자신에게 준 건강보조제가 바로 그런 독성 물질이었던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전 피해자 3명 중에 2명은 의문사했고 1명은 현재 식물인간 상태예요. 모두 그 남자와 결혼한 지 1년 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닫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 지수도. 영희가 말을 잇지 못하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마 계획된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행히 이렇게 빨리 발견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네요. 형사는 즉시 도연을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지수 씨가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셔서 김도연을 집에 붙잡아 두세요. 저희가 포위해서 체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무서워요. 혹시 도연 오빠가 눈치채면 어떻게 해요? 그때 민정이 제안했어요. 제가 함께 들어가겠어요. 지수 씨 어머니 지인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만들어 보죠. 영희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형사가 말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한 분만 함께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저녁 8시쯤 지수와 민수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일찍 왔네. 이분은 누구셔? 도연이 민정을 보며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친구분이세요. 간호사로 일하시는 박민정 선생님이에요. 지수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소개했어요. 도연은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연이라고 해요. 민정은 의도적으로 도연과 의료 관련 대화를 시작했어요. 의사시라고 들었는데 어느 과 전문의시예요? 정형외과예요. 요즘 관절염 환자들이 많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도연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며 민정은 속으로 분노했어요. 혹시 척추 수술도 하세요? 제가 아는 환자분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도연이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척추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수가 문을 열자 경찰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김도연 씨죠? 의료사기 및 결혼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의사라고요. 도연이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읽어주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도연은 끝까지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어요.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경찰이 가져온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 불법 의약품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수사 과정에서 도연의 진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본명은 김도연이 맞았지만 직업은 의사가 아니라 전직 건설 일용직이었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나요? 검사가 물어보자 도연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의사 행세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속더라고요. 특히 나이 많은 여자들은 더 쉽고요. 재판이 시작되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어요. 도연에게 속아서 돈을 잃거나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어요. 특히 이전에 결혼했던 여성들의 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참혹한 피해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한 후 점점 몸이 안 좋아지더니 결국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저놈이 먹인 약 때문이었어요. 한 아버지가 울면서 증언했어요. 최종 판결에서 도연은 사기, 사문서 위조, 무면허 의료행위, 살인미수 등의 죄목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의는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사랑과 민정의 도움으로 점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영희를 안았어요. 영희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엄마가 있는 한 절대 내가 위험에 처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이 사건을 통해 모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지수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영희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의료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기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거나 서둘러 결정을 재촉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잠시 멈추고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무엇이든 신중하고 조심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니까요.